자, 임경빈 작가 헬마우스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네, 오랜만입니다. 거기 장사 잘 돼요? 사장 남천동? 뭐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어. 네, 덕분에. 얼마 전에 한번 봤는데 아직도 미쳐 있더라고. 아 매일매일 미쳐 있구나 아직도. 예. 네, 그때 이제 공장장께서 그 예언하시기로는 예. 저것들은 미쳐 있기 때문에 잡혀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내란 이후에 보니까 결국 잡혀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리스트를 보니까 뭐 굉장히 빼곡하게 뭐 준비를 한 걸 봐서는 저희 같은 이제 학고방한테도 마지막에는 왔을 것 같다. 그 가긴 갔을 거예요. 가긴 갔을 텐데 이제 많은 분들이 자기한테 계약물이 오면 네. 자기는 바로 전향했을 것이다. 네네. 예, 즉각 도움을 줬을 것이다. 네네네. 했는데 저희도 당당하게 밝혔죠. 아니 사전 남천동은 안 돼요. 전향해도 안 돼. 너무 해놓은 게 많아가지고. 좀 전에 이재명 대표의 그 라이브 방송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산 증인이거든요. 저희가 그 계엄을 선포하는 순간에 생방송을 진행 중이다가 마침 그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 얘기여가지고 댓글로 막 올라오길래 뭐 그런 루머가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취급했다가 실제로 발표하는 거를 듣고 좀 당황하긴 했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건 치직 쿠데타고 반란이기 때문에 곧 진압된다. 너는 내일 아침에 빵에 갈 거다. 내일 아침까지는 못 맞췄지만 그러고 나서 저희가 국회 현장으로 바로 달려갔었는데 그때 이재명 대표의 라이브 방송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어요. 맞아요. 저희도 도중에 그걸 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 혹은 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좀 드려야 될까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그 방송을 보니까 조금 명확해지더라고요. 일단은 국회로 달려가야 되겠다. 앞을 막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요. 저도 그때는 못 봤고 네. 나중에 봤더니 그때 이미 내란이라고 하시더라고 우리 임경빈 작가가. 그러니까 뭐 계엄 해제 안 됐으면 죽었지. 전향하거나 반성은 전혀 통하지 않죠. 국회 간다고 했을 때 아내랑 잠깐 통화를 했었는데 비번 달라고 하던가요? 그때만 해도 저는 아내가 뭐 너무 걱정을 하길래 야, 뭐 금방 끝날 건데 너무 걱정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마지막 통화가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예. 그때 비번 달라고 했던 분들 많습니다. 들어보니까 비번 주고 간 분들 혹은 뭐 스스로 평상시에 숨겨뒀던 비상금을 아내한테 보내고 저희 방송에 들어온 양지열 변호사 같은 분이 있어요. 양지열 변호사는 저희가 이제 그날 생방송 했는데 계엄 라이브를 했는데 계엄 라이브 하다가 이제 양지열 변호사한테 연락을 했어요. 오시다가 국회 그러니까 우리 방송에 도착했는데 계엄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엄물이 그때 못 들어가고 했거든요. 그래서 잠시 물러나서 생각을 했답니다. 현금을 빨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비상금을 아내한테 보내야 되겠다. 그 비상금을 다 보내고 나서 방송하러 들어왔고 그리고 방송 끝나서 크게 후회하였다. 좀만 참으시지 그거를. 자, 근데 오늘 모신 이유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저 김건희 씨 육성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어. 요 전후 사정은 주진우 기자에 의하면 명태균 씨가 조선일보 기자에게 나는 이런 파일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용산에 전달해 주길 원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조선일보에서는 그 메시지만 전달하고 파일은 전달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용산에서는 이중의 협박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명태균 또 파일이 있는데 이제는 조선일보까지 파일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반응이 나왔다고 주 기자는 해석을 해요. 이 주류적 해석이고 저는 이제 한 발 더 나가면 과연 조선일보 쪽에서 명태균의 메시지를 전하긴 했을까? 안 전했다고 저는 알고 있고 그러니까 파일을 안 전했다고 알고 있는데 파일을 안 전했죠. 파일을 안 전했다고 알고 있는데 아예 메시지 전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명태균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게 일종의 시한폭탄인데
쥐고 있을 때 가장 강력한 거니까 일단 조선일보한테 넘긴 다음에 버튼은 나한테 있다. 내가 눌러야 터진다. 이런 메시지를 김건희 여사나 혹은 뭐 윤석열한테 이제 전하고 싶었겠지만 조선일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미 내 주머니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건 내 거고 이제부터 그러면 내가 새로운 딜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조선일보 소위 지휘부에서는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제가 그 말씀 왜 드리냐면 저는 처음에 이제 그 김건희 여사의 저 육성 녹취가 나왔을 때 바로 떠오른 게 8년 전에 조선일보가 박근혜 정부의 계기다가 두드려 맞았던 송희영 사태 그때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때도 사실 조선일보는 이미 그때가 이제 2016년 8월쯤인데 그 시점에 최순실의 이 의상실 CCTV 그렇죠. 이런 자료를 확보하고 있던 시점이거든요. 맞아요. 갖고 있었는데도 그거를 쥔 채로 일종의 이제 딜을 시도했다라는 얘기가 파다하게 돌았었는데 딜을 시도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쥐고 있고 있었죠. 그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 조선일보 까분다고 생각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손을 봐야겠다고 생각했고 뭐 여러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렇죠, 그게 오버랩된다. 네, 그래서 비슷한 어떤 좀 딜을 시도했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딜까지는 모르겠고 조진우 기자가 파악한 바로는 네. 파일을 받았고 그 파일을 용산에 전달하지는 않았고 근데 있다는 사실 자체는 용산이 알고 있고 알려준 거죠. 예. 그 조선일보 기자는 왜 그러면 보도하지 않았냐 물어봤더니 명태균 씨가 오케이 사인을 줘야 그렇죠. 보도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약속했는데 그런 사인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보도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했거든요. 네. 그 영상 잠깐 보시죠. 저희가 어제 얘기한 거. 명태균과 김건희의 목소리, 명태균과 윤석열의 목소리, 그리고 각종 문자들을 담아가지고 네. 기자한테 줍니다. 예, 언론사 기자한테 줬는데 네. 그 기자는 그 파일을 전달한 게 아니라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 기자는 조선일보 기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조선일보 기자하고 이제 통화를 합니다. 주진우 기자가 왜 공개를 하지 않았냐. 그 안에 녹취가 있고 이 문자가 있는데 그걸 왜 보도를 안 하셨어요?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보도할 때 동의를 받고야 되는데 알려달라고 여러 번 조선일보한테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다렸거든요. 근데 그걸 어떤 데에다 깠더라고 보니까 그분이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파일은 받았는데 네. 그 파일을 자기가 쥐고 있고 용산에는 전달하지 않았다. 네. 보도하지 않았던 이유는 명태균 씨가 지금 보도하라고 하면 보도할 참이었는데 약속. 그런 말을 안 해서 그 약속을 지키느라 보도하지 않았다. 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조선일보가 주진우 기자를 고소한다고 하더라고. 네. 주진우 기자가 용산에 전달했다고 말했다는 거야. 그런 말 안 했거든? 야, 그러면 안 했죠. 명백하게 얘기하잖아요. 안 했다고. 그러니까 안 했다고 했는데 했다고 저렇게 보도했더라고. 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우리가 고소하려고 그러고 그랬어. 무고로 왜 이러는 거지? 주진우 신났어 그래가지고 어머 나 고소했네. 네네네. 조선일보 상대로는 좀 세게 뜯어낼 수도 있으니까요. 하여튼 왜 저런지 모르겠어. 저도 사실 이제 유튜브 활동을 할 때부터 늘 말씀드렸던 게 특히 이제 극우 쪽 사람들은 뭐를 얘기하는지보다 뭘 얘기하지 않는지가 더 중요하다. 근데 지금 조선일보의 입장도 보시면 얘기하지 않은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USB에 담겨 있는 파일을 용산에도 전달하지 않았죠. 그걸 전달하면 뭐합니까? 어차피 자기 녹취인데. 근데 그걸 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갖고 있는 상태에서 용산에 누구와 어떤 얘기를 했냐. 그걸 묻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걸 묻고 있는 건데 자기들은 전달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전달했다고 말했다는 거야. 그렇죠. 예. 저희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저희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네. 또 한 가지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래서 본인들이 받았던 파일의 내용이 뭔지를 말하지 않고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오늘 근데 우리가 헤일마우스 모신 이유는 뭐냐면 이런 그 대목을 짚은 적이 있어요. 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김건희 씨의 이 발언이 나오기 전에 나오기 전이죠. 예. 나오기 전에 요즘 그 극우 유튜버들이 조선일보를 맹공격하고 있다. 네. 자, 한번 띄워봐 주세요. 우리 배승희 변호사는 그쪽 에이스에 해당되는 분인데. 에이스 오브 에이스죠. 예, 에이스에 해당되는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조선일보 절도 운동을 시작합니다. 네.
이상해. 저도 저거 보고 어머? 왜 이쪽에서 조선일보 절도운동을 네. 저쪽 에이스가 그걸 들고 나오지? 근데 저분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더라고. 아닙니다. 잘 모르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제가 이쪽을 모니터링하고 있지 네. 않으면 잘 모르시겠죠. 사실 뭐 저 같은 사람도 빼고는 안 보시거든요. 저도 가끔 보긴 보는데 네. 저도 옹잉 하긴 했는데 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거 유튜브계에서도 일종의 이제 브레인 역할을 하는 분이에요. 에이스 오브 에이스예요. 예, 네. 뭐 이제 스튜디오형으로 방송을 하는 유튜버들이 있고 네. 아스팔트형으로 방송하는 유튜버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스팔트형은 이제 게임으로 치면 이제 탱커라고 하죠. 몸으로 때우는 사람들. 앞에 나가서 이제 직접 싸우는 사람들의 역할이 있다면 배승희 변호사는 이제 스튜디오형으로 앉아서 방송 진행하는 사람 중에서 손꼽히는 보수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좀 인정받는. 이분은 지상파에도 진출했었으니까. YTN 라디오 진행도 했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저분의 말이 상당히 좀 파급 효과가 있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인데 조선일보 절도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보통 조선일보 내부에서 일하는 특히 이제 고위층들은 그거 뭐 우리가 한두 번 당하냐? 그러니까 수십 년째 당하고 그렇습니다. 무슨 효과가 있냐? 2000년대 초반에 뭐 안티조선 운동도 있었고 그렇죠. 그때 또 딴지일보가 또 선봉이었고요. 네. 조선일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네, 그랬던 때도 우리가 버텼는데 뭐 이까짓 거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했음직하죠. 왜냐하면 그렇죠. 무수한 시도들이 다 실패했으니까. 뭐 일상적이었으니까. 네. 근데 이번 경우에 특히 이제 배승희 변호사를 비롯해서 극우 유튜버들이 굉장히 좀 맹렬하게 절독 운동을 독려를 하니까 실제로 효과가 나오더라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차이가 있었던 게 그동안은 저 왼쪽에서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렇죠. 다. 네. 근데 이거는 오른쪽 끝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효과는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긴 했는데 꽤 있었다는 겁니까? 꽤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그걸 뭘로 확인할 수가 있느냐? 저도 이제 취재를 하면서 뭐 기자들이나 혹은 뭐 조선일보 내부에 있는 저 후배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물어보면 위기 의식이 상당히 팽배했는데 왜냐하면 각 지역국 같은 경우는 신문 배포를 할 때 네. 사실 이제 뭐 이렇게 출판을 하는 그 이제 찍어내는 공장이 같은 데가 많다는 거예요. 다른 신문사라고. 그렇지. 뭐 예를 들면 이제 보수 신문 맞아요, 뭐 몇 맞아요. 군데가 묶어가지고 한 군데에서 찍어낸다든지. 한겨레 조선 같이 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예. 지방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부터 신호가 온다는 거예요. 찍는 숫자가 계속 줄어든다. 팍팍 줄어들어서 뭐 이게 정확한 수치까지는 못 들었는데 네, 영향이 있다. 몇만 단위로 깎여 나갔다. 몇만 단위로.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조선일보는 다른 그 일간지들하고 좀 다른 게 실제 구독자가 많아요. 다른 매체들에 비하면 뭐 동아일보나 중앙일보나 이런 매체들 다 큰 회사지만 거기는 대부분 일단 최대한 뻥튀기를 하고 뭐 조선일보도 뻥튀기 하지만 여기는 종이를 깔아놓는 그렇죠. 첫 번째 매체죠. 깔고 사실 광고판이거든요. 네. 광고 받기 위해서 지면을 찍는 매체들이 많은데 조선일보는 가정별로 그 이제 특히 노인층 위주로 가정별로 구독을 하던 사람들이 실구독자가 빠져나가니까 하루에 몇 천만 원씩 빠지는 거예요. 그거를 실감하고 조선일보 지도부가 상당히 좀 위기의식을 느꼈고 그게 취재글과 들은 이야기다. 네, 제가 들은 걸로는 이제 조선 미디어 그룹 내에 상당히 고위직의 인사가 배승희 변호사한테 따로 연락도 했다. 라고 들었다. 네. 근데 그만 좀 해라. 배승희 변호사 혼자 한 게 아니라는 게 네. 다른 유튜브들도 그 유튜브들도 여기 같이 합류했어요. 합류했죠. 예. 합류했고 1월 초에는 조중동 절독 운동본부라는 게 출범을 합니다. 이게 정말 조중동 절독 운동본부의 그 주요 인사 상임위원이 누구냐면 김성회 전 종교다문화 비서관. 이번에 이제 뭐 국회의원 김성애 의원하고는 좀 전혀 다른 캐릭터. 예. 네, 초반에 윤석열 정부에 있다가 이제 잘렸던 그분인데 그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절독 운동을 하니까 실제로 효과가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거죠. 그동안 여러 차례 그 유튜버들과 용산 시민사회 수석실과 그 커넥션을 의심하는 보도도 많았고 정황도 많았는데 이제 김건희 씨의 저 발언을 듣고 보니 다시 이 장면이 떠오르는 거죠. 그렇죠. 혹시 김건희 씨가 저렇게 패간에 목숨 걸었어라고 할 정도의 발언을 했다면 만약 이게 선우가 이 발언의 시점이 이 전이라면 배승희 변호사가 이런 발언을 하기 전이라면 혹은 그 유튜버들이 절도운동 시작하기 전이라면
혹시 영향을 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이제 시민사회 수석실이 유튜브들을 담당을 했는데 시민사회 수석실의 주요 라인이 김건희 쪽 라인이다라는 얘기는 뭐 워낙 뭐 그렇죠. 퍼다했었기 많죠. 때문에 뭐 그런 의심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뭐 제가 주목한 건 뭐였냐면 물론 배승희 변호사가 뭐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릅니다.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데. 다른 여타 극우 유튜버들이 너무 동시에 들어오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절도운동본부 같은 걸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니까 저기에 뭔가 배경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가 있고요. 조직적으로 보여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어떤 미디어 환경의 변화랑 이게 맞물려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저게 이제 일종의 아하. 미디어 권력의 충돌인데 예전 같으면 조선일보를 저렇게 직접적으로 타격하거나 심지어 뭐 이렇게 찢어버리거나 방송 중에 이런 식의 퍼포먼스까지는 잘 안 나가는데 이미 일종의 권력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역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예전에는 뭐 유튜버들이 아무리 떠들든지 말든지 실제 구독 취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텐데. 조선일보가 제가 이제 딴지일보 처음 만든 게 98년입니다. 네네. 딴지일보를 거론한 게 한 10년 지나서예요. 이번에는 취급을 안 했어요. 야 아예. 1월 초에 저런 절도운동이 시작되자마자 뭐 보름도 못 갑니다. 논조가 확 틀어져요. 그러니까 두 번째 얘기할 대목이 그거였는데 우리 모두가 조선일보 논조가 어느 순간 일순간에 변했다는 걸 알고 네, 있거든요. 네. 조선일보 이 개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단 말이죠. 초반에 굉장히 강했죠. 그렇죠. 근데 슬금슬금 발을 빼서 확 변했어요. 네네. 그 시점하고 또 맞물리나?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맞물리잖아요. 특히 이제 조선일보 김영 칼럼을 통해서 뭘 하냐면 이 소위 이제 광장 집회들. 지금 뭐 세이브 코리아니 뭐 정광훈 집회니 이런 광장 집회들에 주목하고 의미를 부여해주고 그렇지. 소위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이제 빨아주는 그런 게 나온 것도 사실 약간 있죠. 엉거주춤하긴 해요. 네네. 여전히. 하지만 그 이전의 태도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거죠. 완전히 달라진 거고 저는 이제 그거가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뉴스 소비의 어떤 패턴, 뉴스 소비자들이 소비를 어디서 하느냐의 어떤 패턴 이런 게 변화하는 거랑 맞물려 있거든요. 예전에는 한국의 어떤 특수한 미디어 환경이 포털 중심으로 뉴스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포털에 가서 거기에 메인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혹은 뭐 네이버 뉴스 스탠드 같은 데에 매체가 진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생명줄이었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는 그것도 사실 필요 없는 수준으로 넘어갑니다. 왜냐면 스카이데일리라든지 뭐 FN투데이 같은 극우 매체들, 극우 인터넷 매체들 같은 경우는 포털에 안 들어가도 포털에 뉴스 스탠드에 안 들어가도 이런 유튜버들이 걸어줘요. 그러니까요. 걸어주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뭐 예를 들면 DC 인사이드의 뭐 국민의힘 갤러리라든지 뭐 무슨 뭐 미국 정치 갤러리라든지 뭐 이런 극우 갤러리들에서 얘네들을 인용해가지고 링크를 퍼날라 줍니다. 그 뉴스의 독자적인 유통망을 구축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도 보시면 저 배승희 변호사의 화면이나 이런 거 보면 헤드라인만 따가지고 자기 그 유튜브 화면에 띄워주거든요. 그럼 저렇게 띄우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저 매체가 공신력이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매체인지 심지어 네이버의 검색으로 잡히는 매체인지 아닌지도 별로 안 중요합니다. 뉴스 셀렉 자체를 유튜버들이 해버리고 소통 창구를 유튜버들이 이제 이 통할 관할을 하기 때문에 예전만큼 그렇게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같은 큰 매체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포털에 의존하지 않아도 장사가 충분히 된다. 이런 판단이 나오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예요. 말이 참 많아요. 뭘 하나 물어보면 길게 얘기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또 빨리 얘기하는지. 네네. 다다다다다다. 공간을 꽉꽉 채워가지고. 자 사장 남천동은 요런 페이스로 한 3명이 앉아가지고 1시간 내내 떠들 기가 아파 죽겠어요 아주.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구독자들이 가끔 그 말씀하시거든요. 왜 이렇게 짧으냐. 짧으냐. 근데 다른 방송보다 이제 2배 빠르게 말을 하기 때문에 시간도 2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장 남천동 듣다가 다른 방송을 보면 다 다큐 같아요. 자, 저 포인트는 이겁니다. 네. 김건희 씨가 조선일보 폐간을 얘기했다. 이건 팩트로 확인된 것이고 조선일보가 어느 순간 입장을 변경했다. 네. 그리고 그 사이 어dim에 극우들이 절도운동을 네. 적극적으로 했다. 그것이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었던 것 같다. 맞습니다. 이게 다 연결돼 있나? 그럴 수 있죠. 의심을 해보는 겁니다. 네. 예. 저는 사실 이번 내란 국면에서 좀 특이하다고 느꼈던 게 이런 움직임도 수입해 오는구나 그런 부분이거든요.
중국 음모론도 사실 미국이 먼저 했던 맞아요. 거를 우리 국어 쪽에 수입해 온 건데 네. 스탑 더 스틸도 미국에서 수입한 맞습니다. 거죠. 그리고 대한 매체를 통해서 기존 매체를 흔드는 거. 예를 들면 미국 내에서도 폭스뉴스 같은 그렇죠. 친트럼프 매체를 흔드는 친구들이 주로 바깥에 있었던 유튜버들이나 팟캐스트들이거든요. 거의 비슷한 양상입니다. 시팩에서 출발한 그러니까 미국 그 트럼프 혹은 공화당을 후원하던 한국계 큰손이 네. 이쪽 한국에 이런 집회에 자금을 댄 거 아닌가 이런 의혹도 있어요. 한국일보에서 계속 연속 보도를 하고 있죠. 예예. 네, 그 한국일보가 아주 제대로 짚었다고 저는 보는데. 네. 거기서 같이 들어온 논리들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스탑 더 스틸이라고 막 들고 다니는 문구들 보셨을 텐데 네네.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이 트럼프가 바이든한테 졌을 때 네. 부정선거로 졌다고 계속 주장해가지고 그렇죠. 표를 훔쳐간다. 그러니까 그 절도를 멈춰라. 부정선거에 관한 문구인데 그걸 고스란히 수입해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우리 받으면 뭔지도 모르거든요. 네. 그거 들고 있는 분들도 그게 무슨 뜻인지 아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끼리는 별도의 유니버스를 구축해서 갖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뭐라 그래야 될까? 옛날로 치면 이제 뭐 북유럽 전설처럼 자기들만 만든 세계 안에서는 공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고스란히 수입됐는데 그게 이제 근본 세계관의 핵심 트럼프였는데 이제 트럼프는 거의 관심이 없거든요. 아, 그렇죠. 본인 당선돼 버려가지고 그렇죠.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선거 음모론자들은 그렇거든요. 자기가 이기면 안 해요, 이제. 자, 요 이야기는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어라는 녹취가 등장하기 전에 이미 사전 남청동에서 우리 임경민 작가가 짚어가던 흐름이라 네. 요게 더해지니까 이제 이게 서로 연결된 건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고 더 취재해봐야 되겠다는 그렇습니다. 헬마우스가 네. 나 말고 헬마우스가 주진우 기자한테 들으면 안 됩니까? 아니 주진우 기자는 이런 거 들고 오게 시켜요.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거 주진우 말고는 못 들고 오거든요. 어디서 들고 온지 모르겠어. 네. 그러면 이제 극우 유튜버 쪽은 저희가 좀 열심히 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저 또 뭔가 건더기에 나올 때 다시 모시겠습니다. 네. 예. 임경민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